김수미 씨가 어렸을 때 김수미의 아버지는 지게꾼이셨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김수미의 꿈은 원래 소설가였지만 집안 형편은 항상 어려웠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을 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되었죠. 김수미의 비극적인 인생은 어린 시절 10대 때 부모님 두 분을 1년 간격으로 연이어 여윈 것부터 시작해 젊어서부터 참으로 많은 마음고생을 했고 남편의 외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누적되며 결국 서둘러 갑자기 하늘로 떠나버린 것인데요. 김수미는 등록금 25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나에게 25만 원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이후 김수미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로 방송국에 들어갔다가 연기자가 되는데 과거 사진을 보면 대단한 미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묘하게도 아주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든 배역을 많이 맡았습니다. 김수미 씨는 이에 대해 내가 예전에 무뚝뚝한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신인 때 여우짓을 못해서 드라마 PD들한테 좋은 배역을 못 땄어요. 맨날 할머니 역만 하고 말이야라고 말했는데요. 어쨌든 김수미는 분장과 좋은 연기력으로 나이든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했고 연기자로 성공하게 되는데 이때 동료 가수 정훈이의 소개로 항상 빨간 오픈카를 타고 다니고 남자가 외모에 유독 신경 쓰는 날라리 스타일에 후에 남편이 되는 정창규를 만나게 됩니다. 정창규는 김수미보다 3살 연상이고 직업은 사업가였는데 그는 2년 동안 방송국에 찾아와서 죽자사자 매달렸고 김수미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정창규는 스케줄이 빽빽한 김수미의 마음을 묵묵히 두드렸죠. 그 끈기와 정성에 감동했을까요? 김수미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었고 어느 날 문득 한 번쯤 만나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창규의 끈질긴 구애에 잠시나마 답을 주기로 했던 김수미는 결국 정훈이와 함께 셋이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술을 마셨는데 과음을 했는지 필름이 끊기고 말았죠. 다음날 김수미가 눈을 떠보니 정창규의 집이었고 다 큰 처녀가 공복에 술을 마시고 외간 남자 집에 업혀왔던 것인데 그런 상황이기에 시어머니께서 당황하거나 역정을 내실 법도 한데 오히려 손수 아침밥까지 차려주셨고 사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기에 남편에 대한 믿음도 커졌지만 남편보다 시어머니께 더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젊은 여자 특히 예쁜 여자가 취하면 여관이나 모텔로 데려가는데 자기 집을 선택한 정창규에게도 괜찮은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미는 남자의 어머니를 만난 뒤 교제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원래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인텔리로 친정 집안도 매우 윤택하고 일본 여자처럼 예의도 바르고 아들을 유복자로 키우셨는데 존경할 만한 분이셨다고 하는데요. 김수미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서울로 홀로 떠나 자취 생활을 시작했으니 마음속엔 늘 외로움과 고된 삶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남편은 김수미 씨와는 정반대 성격의 소유자였죠. 남편의 집을 또 한 번 방문했을 때 김수미는 그 반전 매력에 놀랐다고 하는데 그 집에는 요리 솜씨 좋은 가정부가 준비한 진수성찬이 항상 식탁에 올랐고 음식은 풍성했는데도 남편은 거창한 상차림에 크게 관심 없는 듯 밥을 조금만 먹고는 금세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그와 반대로 김수미 씨의 자취방에 방문했을 때 남편의 모습은 또 달랐는데 자취생의 식사답게 김수미가 차려준 밥상은 단출했지만 정창규는 마치 평생 기다려온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기뻐하며 밥을 먹었는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하더니 어느새 밥 한 그릇 더 달라고 말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매일 같이 밥을 차려주며 살면 어떨까? 김수미의 가슴속에는 서서히 신뢰가 쌓이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창규는 김수미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하는데 너무 쑥스러워해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김수미는 어머님하고 차 마실 정도로 가깝진 않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열흘 있다가 정창규의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동생이 아직 어머니 회사에 있고 크게 철은 안 들었다. 그래도 참매는 착하다라고 말했고 김수미는 아직 철은 안 들었어요라는 말이 겸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죠. 김수미가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낳게 되는데 정창규의 바람기는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김수미가 임신 3개월째인 8월 달에 남편이 수영장에서 다른 여자들과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친구가 목격했다고 연락을 해와서 알게 되었는데 임신 중에 바람을 피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결국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김수미는 파리채로 등짝을 때리면서 캐물었고, 그러자 남편이 내일도 수영하러 가야 하니까 자국 안 보이게 아래쪽을 때려달라고 부탁하니 그 상황이 어이가 없어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수영장 사건은 세 발에 피었는데 남편이 본격적인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첫 아이가 4살 때였고 둘째 딸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 됐을 때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김수미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마디라도 속을 털어내고자 내연녀를 찾아간 김수미는 마음속엔 배신감과 울분이 가득했지만 정작 내연녀와 마주쳤을 때 내연녀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연녀는 그를 찾아온 김수미 씨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죄책감을 느끼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며 김수미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죠. 언제 이혼해 주실 거예요? 내연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고 이혼해 달라는 당당한 요구는 김수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김수미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여자와 엮였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한순간에 배신이라 생각했던 남편의 외도가 내연녀의 끊임없는 폭언과 도발로 인해 김수미를 한층 더 절망과 혼란에 빠뜨렸고, 김수미는 이제 이혼하자라는 말을 던지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수미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나가 진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러 법원으로 향했는데, 남편도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느꼈는지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죠.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판사에게 다가가니 판사는 일단 주민등록증부터 내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듯한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 김수미의 머릿속에서는 작은 반전이 떠올랐는데, 사실 주민등록증은 가방 속에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놓고 왔네요. 집에 두고 와버렸어요 라고 능청스럽게 둘러대고 말았고, 김수미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과 함께 법원을 나서게 되었죠. 당시 김수미는 갓난 아들이 너무나 예뻐 그런 아들을 생각하며 자기 엄마가 평생 TV에 나올 텐데 아들이 TV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아빠랑 헤어졌을까? 이러고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니 그 어린 것한테 가슴에 못을 박고 싶지 않아서 내가 참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김수미는 아들과 단둘이 살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이 아들이 남편 집안의 소중한 4대 독자였고 아들의 양육권을 남편이 쉽게 내어줄 리 없었기에 이별 후에도 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남편과 문제를 일으킨 내연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그 사고로 인해 남편의 외도와 두 사람의 갈등은 강제로 막을 내리고 말았죠. 남편의 외도 사건이 지나가고 난 후 둘의 관계는 오히려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김수미에게 큰 실수를 한 뒤 마음을 다잡고 다가오는 남편에게 김수미는 다시 믿음을 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남편 역시 차츰 달라졌는데 김수미가 일로 바쁠 땐 서로 얘기도 자주 못 나눴지만 한가해질 때면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남편이 불쑥꽃을 사다 주기도 했는데 처음 받아본 꽃에 김수미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하며 속으로 기뻐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은 서서히 독립하는데 남편은 점점 곁에 더 가까이 머물렀고 그럴 때마다 김수미는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며 진짜 인연이라는 게 어떤 건지 김수미는 남편과 함께 깨달아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김수미는 부부 관계와 아이를 두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다면 헤어지는 게 쉬울 수 있지만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커가면서 겪을 상처와 혼란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는데요. 김수미는 만약 이혼 후에 재혼을 한다면 그 아이는 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 또 반대로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자신이 떠난다면 평생 길에서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될 텐데 그런 순간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은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생전 어머니를 그리워해 어머니가 키우던 나팔꽃을 참 사랑했던 김수미 씨는 자신의 무덤에도 나팔꽃을 심어달라고 말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를 꼭 만나 평생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